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점심에 맛있는 거 나왔는가요? 네. 네. 배불리 먹어갖고 뷔페 많이 못 오신 것 같네요. 네. 네, 오늘 드릴 말씀은 황소와 같이 뚜벅뚜벅 하더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욕속부달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빨리 하려고 욕심을 내면 오히려 미치지 못한다 이런 뜻이 있죠. 방금 본문에도 공독했듯이 욕속부달.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며 못 쓴다는 말이 있잖아요. 속담으로. 예. 아주 급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을 순서 잡아서 천천히 해야지 그 급하다 그래서 바늘 허리에다가 실을 묶어서 바느질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면 그 일의 순서를 보고 그 일을 차분히 여유있게 진행을 해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급한 마음에 그것을 너무 빨리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루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공자의 자로편에 보면은 논어 자로편에 보면 공자의 제자 자하가 거보라는 고을의 장관이 돼서 이제 가게 되니까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이제 공자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이익을 보지 마라. 빨리 하려 하면 일이 잘 되지 않고 작은 이익을 보면 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서 유래가 됐다 그럽니다. 중국의 중등과정 국어 교과서에 이런 예화가 실려 있다고 그래요. 어떤 황혼 무렵, 즉 해가 질 무렵에 책을 잔뜩 짊어진 사람이 지게에다가 짊어지고 이제 배를 타고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뱃사공한테 지금 빨리 가면은 성문을 통과할 수 있겠냐. 해가 지면 성문을 닫잖아요. 빨리 가면 성문을 통과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뱃사공이 얘기하기를 빨리 가면 닫혀 있을 것이고 천천히 가면 열려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짊어진 사람이 그건 무슨 말이야. 빨리 가면은 빨리 열려 있을 것이고 늦게 가면은 닫힐 텐데 또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 사람이 이 해가 얼마 안 남아서 빨리 가느라고 서둘러서 가다가 책을 묶어놓은 끈이 풀어져가지고 끈이 풀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책이 다 흩어지잖아요. 그럼 그 책을 다 다시 쌓아서 묶고 하다 보니까 늦어져가지고 못 갔다. 그 여유있게 천천히 갔으면 그럴 일이 없죠. 시간을 지체할 일이 없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은 일을 서두르다 보면 그 일을 망칠 수가 있다. 라는 이제 중국의 중등교과서 과정에 실려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직장생활 하다 보면 우리 한방병원도 마찬가지죠. 평가받을 일이 왜 이렇게 많아요? 뭐 여기서도 평가하고 저기서도 평가하고 또 감사도 하고 이러다 보면 그 평가받고 감사받는 일에 스트레스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잘하고 싶고 잘 받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내 마음과 같이 안 될 때는 그게 급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위에 사람들이 특히 또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위에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생겨서 밑에 사람들이 내 마음과 같이 잘 안 해주고 못 따라주고 안 되는 것 같으면 자꾸 짜증을 내고 뭐라 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 일이 잘 되나요? 안 되나요? 그 평가를 받고 감사를 받는 일은 잘 지나갈지 모르지만 그 일이 지나간 이후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져요. 저 사람은 늘 우리한테 그렇게 막 바쁘게 시키기만 하고 쪼르기만 하고 잘한다고 칭찬도 잘 안 해주고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되면 그 일 한 번을 지나가요. 그러나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요.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일을 잘하는 것보다는 관계를 잘 맺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관계를 잘 맺으면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하자고 하는 대로 잘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자기 뜻에만 따르라고 막 시키고 몰아붙이고 하다 보면 그 일이 잘 틀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잘하자고 하는 일이 잘못돼 가지고 평가도 잘못 받고 감사도 잘못 받고 그렇게 직원들 간에 서로 관계가 흩어질 수도 있다. 눈앞에 업무의 성과를 냈을지 몰라도
사람을 일른다는 것을 길게 놓고 보면 성과를 얻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직장을 다니면서 물론 일도 잘해야 되겠지만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고 인간관계를 오래 해요. 이 직장을 그만두고라도 오랫동안 서로 만나고 이렇게 반갑게 사는 사람들 보면 그 살아갈 때 같은 직장에 살 때 인간관계를 잘 맺은 사람이에요. 일을 잘해갖고 이렇게 인간관계 오래가는 일은 많지 않아요. 서로를 이해하고 돕고 그 마음을 헤아려 줄 때 그래서 서로 오래 간다는 거죠. 그러면 평가는 잘 받았어도 사람을 잃으면 이 병문으로서는 손실이죠. 그러면 평가를 잘 받은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하지 마요. 욕속구달이다. 대산종사님 법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말씀하실 때 황수와 같이 뚜벅뚜벅 가거라. 영생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고 실천하는 법이니 미흡함이 있더라도 성급히 하려 하지 말고 여유 있게 해라. 우리가 하루아침에 뚝딱 끝낼 일이 아니고 오랫동안 두고 해야 될 일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 같으면 오히려 더 큰 계획을 세우고 더 여유 있게 일을 했을 때 그 일을 잘 이룰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급하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떳떳한 길로 가면은 성급하게 하지 않을 수가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 것을 탐내고 속이고 또 갈망하고 다른 사람 거 좋은 거 있으면 뺏으려고 그런 마음이 있고 또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낮춘다거나 내가 잘한다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들추어낸다거나 이런 일로 하면 자기 스스로가 떳떳하지 못하죠. 자기 스스로가 떳떳하지 못하면 늘 쫓기게 되고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눈치를 보게 되고 그러나 정당하게 떳떳한 길로 서로가 도움이 되는 길로 한다면 누구 눈치를 볼 것도 없고 그렇게 급하게 갈 것도 없이 떳떳하게 갈 수 있다. 그래서 혼탁하고 미혹을 버리고 세상의 온갖 애착에서 벗어나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렇게 말 들어봤잖아요. 예.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것은 혼자 가라는 게 아니고 떳떳한 길로 여유 있게 가라는 말씀이에요. 여유가 있어야 된다. 오래 갈 수 있어요. 여유가 있어야. 지름길이라고 해도 우리가 빠른 길로 찾아가는 걸 지름길이라고 그러는데 지름길이 어떤 길인 것 같아요? 빨리 가려고 이런저런 요령을 피우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 결국엔 다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돼요. 또 이렇게 가다가 요령 부리면 또 가다가 잘못된 길로 가서 다시 원점에서 시작돼요. 그러면 빠른 길이 아니에요. 빨리 가려고 하는 것은 그 시간 자기가 목표하는 데를 맞춰서 가야 되는데 자기가 그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요령을 피우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기가 일쑤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유가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이 좋은 나무를 얻으려고 전국을 다 떠돌아다녔어요. 한 30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내 마음에 드는 나무가 어디가 있나 그러고 이렇게 찾아다녔어요. 근데 30년이 지났는데도 자기가 원하는 나무를 찾지를 못했어. 어떤 사람은 30년 동안 자기 앞마당에서 꾸준히 나무를 갖고 갔어요.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자기가 정말 원하는 나무가 자기 앞마당에 있더라. 남들이 이루어 놓은 것을 내가 얻으려고 쫓아다니고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가고 남들이 있는 것에 욕심내가지고 내가 그것을 얻으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것을 쉽게 얻으려고 하는 마음 이게 지름길이 아니고 정당한 길 여유 있게 그 일을 바라보고 그 일을 해나갈 때 차곡차곡 황소와 같이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그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결국은 빨리 가져 있어요. 어떻게 30년 동안 그걸 길러가지고 그걸 이루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30년 동안 쉬지 않고 그 일을 여유 있게 해온 사람은 자기가 어느 순간에 보면 그때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빠른 길이지 급하게 가고 어떤 요령이 있거나 그래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대종경 요훈품 10장 말씀에 대종사님께서는 잦은 걸음으로 먼 길을 걷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는 큰 도를 이루기 어렵다. 이렇게 먼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발을 이렇게 막 잔재기 걸음으로 가면은
먼 길을 못하는 여유 있게 터벅터벅 가서 오늘 또 가고 내일 또 가고 이렇게 안 지치고 갈 수 있는 거지 처음에 시작할 때만 막 이렇게 걷다가는 얼마 못 가가지고 지쳐가지고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으로는 도를 이루기 어렵다. 우리가 마음 공부도 하고 우리 청정 챌린지도 하잖아요. 이 청정 챌린지도 100일에다 맞춰놓고 그것만 생각하니까 이게 아이고 언제 100일을 채우냐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하루하루 내가 그거를 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100일이 돼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공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 그것을 그 큰 도를 이루고 하는 사람은 조급한 마음으로는 얻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먼 길을 가는 사람처럼 여유 있게 가고 큰 도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처럼 여유 있는 공부를 해야 된다. 예, 간디가 기차를 타고 가다가 사람들이 인도 기차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타려고 하다 보면 밀리잖아요. 근데 간디도 이제 그때 지금보다 더 훨씬 열악했을 테니까 급하게 이제 기차가 출발할 쯤 돼가지고 기차를 타는데 신발이 한쪽이 벗겨져가지고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출발하고 있지 신발은 떨어졌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려가지고 신발을 다시 주워요? 내리면 다시 못 타는데 그냥 가요? 네. 하고 던졌지. 예. 아이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한 짝만 신고 가는 게 아니고 나머지 한 짝도 벗어서 던지는. 왜냐하면 내가 한쪽을 잃어버리고 한쪽을 가져가 봐야 한쪽을 주순 사람도 못 쓰고 나도 못 쓰고 차라리 이걸 한쪽을 더 던져서 온전하게 한 켤레를 찾은 사람이 그 신발을 신도록 하는 이게 마음의 여유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내 마음속에 욕심만 있어가지고는 절대 그 한쪽 신발을 못 버리죠. 이 한쪽 신발을 잃은 것이 아깝기만 한 것이지 이 나머지 한쪽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쪽을 못 버리고 마음속에서 꼭 가지고 그러면 나도 그 신발을 결국에는 못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단품 30장에서 봉독했듯이 세상 모든 사물이 작은 데로부터 커진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그러므로 이소성대에는 천리의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깨달은 사람은 선후 본말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거든요.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 그리고 근본이 되는 것과 작은 일, 이런 것들이 어느 것인지를 먼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후를 알아서 먼저 할 일을 먼저 하고 또 근본 되는 일에 또 집중하고, 잘 모르는 사람은 먼저 하고 나중에 할 일을 모르기 때문에 성급한 마음으로 뒤에 할 일을 먼저 하다 보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놓치고, 그러다 보면 그 일이 또 밀리고, 또 근본된 일을 못하고 저 작은 일부터 하다가 큰 일을 망치게 되는 일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지를 아는 사람, 또 그리고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큰 성공을 이룬 사람, 이런 분들은 다 마음에 성급하지 않는 떳떳한 길로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여유 있는 행을 하셨던 분들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황소와 같이 뚜벅뚜벅 가라고 하는 것은 여유 있는 마음, 떳떳하게 작은 일부터 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분히 뚜벅뚜벅 하다 보면 그 일이 결국은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꼭 급한 마음이 생기고 또 이렇게 조급한 마음이 생기더라도 나를 한 번 더 살피고 내가 지금 선후 본말을 알고 이 일을 하는지, 또 정당한 일에 떳떳한 마음을 세워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살피다 보면 점점 순서가 잡혀서 그 일을 하고 원만하게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인간관계도 다 원만하게 돼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오늘 황소와 같이 뚜벅뚜벅 가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